크게 보면 이제 보수 세력 전반의 위기, 새누리당 내부의 갈등, 더 심하게 하면 사실상 정서적 분단 상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자니 정의화 의장님을 이제 중심으로 새한국 비전을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정치 결사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망한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새한국의 비전을 일단 창립 선포를 하셨는데, 새한국 비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들은 참 많은데, 또 그런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은 많은데, 대통령이 돼서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국정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준비를 하는 세력도 없고, 그거는 제가 그 대통령 선거도 치러봤고 또 국정 경험도 해보면서 절실히 느낀 바이기도 하고, 과거 정권을 쭉 분석을 하면서도 제가 이래서 5년 단임 제가 매번 시행착오를 겪는구나, 그리고 뭔가 제대로 성과를 못 내는구나 하는 제 반성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대에 대한 하나의 성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새한국의 비전은, 이거는 뭐 학술적인 싱크탱크는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하는 전략적 싱크탱크이면은 틀림없고, 그 역할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든 간에 정말 필요한 대통령과 정권을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프로그램들을 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게 1차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하나의 전 작은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플랫폼은 두 가지 기능을 갖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플랫폼도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 내년이 정치적 다이나믹이 굉장히 커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보수도 창조적인 분화가 필요하고, 중도도 창조적인 분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진보도 창조적인 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화 이후에 새로운 협력과 연대와 또 협치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새한국의 비전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중도 세력의 지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을 여야를 넘어서서 함께 시대를 고민하고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을 한번 만들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거기에서의 논의가 잘 되면 그게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그만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뭐 정당으로 전화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처럼 이제 장바닥에서 이렇게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은 새한국의 비전이 뭔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기보다는 뭔가 새누리당의 문제에서 이탈되어 나오는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처럼 그것도 그런 역할도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반사 이익을 보는 그 실수도 있다.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반사 이익일 수 없는 게, 지금 저희가 이걸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새누리당의 가치와 비전 정책이 이 시대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그런 걸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뭐가 문제인지 진단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는 비전을 세우고, 거기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어젠다 또는 개혁 과제들을 추출을 해내고, 또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행을 할 수 있느냐, 실행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반사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그 내용은 보수가 아니라 기존의 어떤 새누리당이 담고 있는 그런 보수의 색깔이나 내용이 아니라 상당히 중도적인 성향, 중도적인 색깔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무슨 뭐 반사이익을 얻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오히려 뭐 새로운 어떤 그 세력이 이거를, 여기서 나오는 콘텐츠를 자기 것으로 만들면 그거는 시대를 주도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20대 총선의 민심이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라는 것은 이제 명확한 것 같고요. 그러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사실상 신당으로 가서 지금이라도 보수의 분화를 통해서 보수 혁신정당, 교섭단체를 구성할 만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한민국 보수를 바꾸겠다,
또는 중도 지역에 있는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를 같이 연합하는 형식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그게 아주 좋은 훨씬 더 방법입니다. 구체적이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것보다는 상황을 계속 좀 지켜보자. 아니, 일단은 뭐 의장님이나 저나 원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뭐 앞장서서 그 깃발을 들고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보수 내에서도 새로운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어떤 중도 보수와 개혁 보수 또는 미래지향적인 중도를 대변할 수 있는 제4세력이 나오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올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무르익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거를 만들 사람들의 결단과 그걸 이끌어 나갈 사람들의 리더십이죠. 그게 저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안에 있는 의원들 가운데에도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그 문제의식에 동의는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가 이제 나서서 그거를 하기에는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야. 잘 아시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체질적으로 모범생 체질들이고 또 그런 어떤 이런 걸 좀 하려면 반골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질이 좀 부족하죠. 오히려 총장님의 리더십이나 정의화 의장님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서 오히려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못 움직이는 것 아니냐. 정의화 의장께서도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이거는 시대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에도 맞지 않고 또 그런 식으로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뭐 정의화 의장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도되면 될 일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장이나 저나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바탕을 깔아주는 역할, 지원을 해주는 역할, 그리고 필요한 컨텐츠를 공급해주는 역할,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걸 하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는 지원이죠. 그러나 촉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좋겠죠. 근데 이상과 현실을 좀 구분해서 보면 이상적으로는 국민들이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3정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민의당이 이제 그 국민적 여망을 그대로 받아서 뭐 지금 현재 교섭단체 구성을 했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보면 안철수라는 개인 정치인이 당대표로서 대권주자로서 자기 돈을 내놓고 조직을 만들고 어쨌든 현실에서는 투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라고 보면 오히려 정의화 의장님도 대선 출마 여부를 떠나서 본인 주도로 이걸 만들어 볼 테니 한번 여기에서 모여보자 하는 현실적 선택과 조금 전에 총장님 말씀하셨던 좀 우리 사회가 가야 하는 좀 이상적인 과제 이거 좀 섞여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현실 쪽에서 끌어낼 만한 좀 뭐 옳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도 이게 그런 어떤 국민적 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성공은 했지만 반쪽 정당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지금 한 2, 3개월 의장직을 물러난 이후에 2, 3개월 모색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 모색 기간을 거쳐서 정말 깃발을 들는 게 옳고 또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깃발을 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뭐 지금 당장 깃발을 들었는데 안 따라오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건이 무르익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철수 대표도 그냥 뛰쳐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몇 달간의 어떤 당내 여러 가지 어떤 그 혁신 과정에 대한 그런 거를 계속 요구하고 하면서 그 명분도 축적하고 또 그런 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나와서 작년 연말에 된 것이니까 의장님한테도 왜 당장 그거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고 그런 거는 다 전략적인 그 고려가 필요한 것이고 또 상황과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라는 건 타이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가능성은 열려 있죠.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지금 당장 그거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 안철수 대표가 탈당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은 본인이 제3정당 운동의 필요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저는 그렇게 안 갔던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오죠. 비전을 갖고 당내 투쟁을 한 거라고 봐요. 그거를 안 갖고 있었으면 그 뒤에 행보가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